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6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7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은 그렇게 45회차는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7번 들어갈게요. 가서적이 편찬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보고 책을 찾아야 되고 그 책을 가지고 어느 시기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유수원 씨, 중상학파 유수원이죠. 실학자, 조선 후기예요. 최근 무엇을 편찬했는데 말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라는 거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공업의 지능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선 후기 실학자 유수원이 이렇게 이제 편찬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 후기를 찾았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 두 번째 공무역, 사무역이잖아요. 담배, 면허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된 거 조선 후기. 세 번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시전이 이거 지금 왜 나옵니까? 6세기 때 신라 지증왕 때 아닙니까? 이게 나오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송상과 만상, 그러니까 이제 개성상인과 그리고 의주의 상인 이 대청무역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조선 후기 사상의 발전. 다섯 번째, 모내기법의 확대와 벼와 보리, 이모작이 확산되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에 있다라는 거죠.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이거 만석건은 왕이 이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축조한 수리시설의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별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조 때 수원 화성을 건립을 했고 이때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건축 시기를 기간을 단축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은 이거 성종 때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 그래서 현재 2필씩 1년에 2필씩 납부하는 것을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했다. 영조. 두 번째, 세 번째, 초계 문신지를 실시해서 문신들을 재교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조가 직접 재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고급 관료로 내보내는 제도가 초계 문신제였다라는 거죠. 네 번째, 풍등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는 영조 때. 그렇죠. 다섯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죠. 철종 때. 임술 농민봉기지요.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왜 그랬느냐? 삼정의 문란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 볼게라고 해서 만든 것이 삼정 이정청인데 실효성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29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밑줄근 임금이 제위했던 시기에 사실 자네 양제역에 벽서가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냐? 대비께서 권력을 잡고 간신히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임금의 상심이 크시게끔 대비마마와 이기, 윤원영 등이 가만히 있지. 윤원영이 나왔고 대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 변고가 생길까 한다라는 거죠. 윤원영은 소윤, 윤임은 대윤, 그리고 대비가 나왔으니까 이때 당시는 명종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을사사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임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명종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소윤 일파가 대윤 일파를 몰아내고 집권한 그 을사사화를 얘기하고 있다. 1번 신유박해로. 신유박해는 언제예요? 순조 때입니다. 그렇죠? 순조 때. 자, 두 번째,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었는데 이건 선조 때 붕당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홍경래 등이 봉기해서 정주성을 점령했다. 순조 때 홍경래는 아니지요.
네 번째. 자, 외척간의 대립으로 을사사와 아이고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요. 현종 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소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애군 쫓고 더위 쫓는 지금 더위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겠다는 가는 음력 6월 보름날로 이날 6월 보름이면 6월 15일을 얘기하는 건데 동쪽으로는 모래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달아나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날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보니까 탁종놀이 그리고 이제 햇빛으로 구슬 모양의 오색면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건데요. 6월 6일 뭐 유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두절. 자, 이 유두절이 일단 정답은 이제 4번에 있는 것이고요. 유두절이 그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두절,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유두절.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지잖아요. 그래서 동지는 팥죽을 먹는 날이죠. 그래서 양력 12월 22일 정도가 되는 거죠. 밤이 가장 긴 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유두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어렵게 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내자. 그래서 낸 겁니다. 자, 한식. 한식은 이제 동지 후에 105일. 동지 이후에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 찬 음식을 먹는 날이고요. 자, 세 번째는 칠성날이죠. 그래서 밭에 재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견화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 4번은 유두절이고 자 5번은 삼진날이죠. 3월 3일. 그래서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는 날 이게 삼진날이죠. 그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쳐먹기 뭐 이런 날. 자, 그래서 유두절이에요.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명절이지만 시험 문제 나왔다. 4번이 정답.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와 나 조약이 갑자기 그냥 훅 바뀌어서 근현대사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가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제7관 일본국 인민은 일본 애들은 현액 여러 화폐로 조선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나타냅니다.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명 강화도 조약이고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부속 조약으로 일본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나번 조약 한번 볼게요. 육칙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함께 강화도 조약이 부속 조약으로 하나가 더 체결이 됐는데 이것이 조일 무역 규칙이고 역시 이 부록과 같은 날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1876년 상황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목을날 계기로 체결 이목을날은 뭐 재물포 조약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물포 조약. 그래서 1882년 이후 상황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최국 대우는 이것도 역시 1882년에 있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 되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 보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것과는 상관이 없는 조약이고요. 네 번째 거중조정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조일수호 조규의 후속 조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부록으로서 두 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3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 그러니까 자료를 파악하고 그 이후 상황을 찾아보자. 해산 결의 이틀 전 오전에 군부 대신과
대장이 통감부가 등장을 했어요. 통감부 1905년에 통감부 설치하겠다 그래서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총독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통감부입니다. 뭐요? 한국 군대 그러니까 1905년부터 10년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셔야겠죠. 한국 군대 해산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군대 해산이네요. 자, 이 우리나라의 중앙군을 해산했던 군대 해산입니다. 이게 언제죠? 1907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해산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에 총리와 법무대신이 항제에게 아린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봅시다. 1907년 상황 군대 해산이에요.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일 1번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을 그 늑약에 대한 그 분노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번. 2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은 1908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1907년 13도 창의군이 조직되고 서울로 진격했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들어가고. 세 번째.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했었던 메가타 나쁜 놈이죠. 네 번째. 고종이 해외급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했다. 1907년이 7년인데 6월달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국평화회의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즉위시키고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대 해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바로 직전 상황이라고 보셔야죠. 네, 틀렸고. 다섯 번째,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켜서 이거 이모군란 상황이잖아요. 1882년 상황이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지요. 자, 우리가 칠판을 좀 지우고 3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3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체를 찾자. 자,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비밀결사래요.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정체고요. 이를 위해서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 규정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1907년에 만들었던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을 했던 민족의 애국계몽단체. 그래서 이 신민회가 우리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자본을 만들어서 무장투쟁에 그 앞장을 섰던 신민회. 그래서 신흥 강습소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1번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는 시켰지요. 보안회입니다. 1904년 보안회. 자, 세 번째,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운동, 의회 성립운동은 독립협회. 그래서 중추원 관제도 반포를 했는데 결국에는 만들지는 못했고요. 네 번째,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주장을 했다. 독립의군부입니다. 1912년.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한번 보실게요. 남만주 서원부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으니 이것이 신민회다. 그래서 33번에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역사 동영상 제작기획관인데 개화당. 개화당 나왔어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라는 거죠. 기획 의도.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무엇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보자. 장면 구성은 박규수가 등장을 해요. 개화사상가 박규수. 젊은이들이 모인 장면이 일단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지요. 1884년. 그래서 개화당 정부가 만들어지고 14개조 정강을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1번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했고요. 두 번째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했다라는 강화도 조약되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고요. 강화도 조약 2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사신을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래서 수신사를 먼저 보냈고요. 세 번째, 구본 신참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광무개혁이 나와 있고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네 번째,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은 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리기문 아문을 만들어 놓고 개화에 관련된 그 일들을 담당하게 했다. 다섯 번째,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입니다. 1차 갑오개혁 하려면 뭐가 등장을 해야죠? 군국기무처가 등장을 해야죠. 아무튼 갑신정비는 1번에 있으니까 정답. 우리가 3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5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기록하러 보는데요. 구부관할을 점령했고요. 1월 달이죠. 황룡충전투 4월 달이고요. 삼례 집결해서 우금치전투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거. 동학 농민 운동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자료에서 이렇게 나오고 보통은 기억, 니은, 디귿 혹은 가나, 다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순서 맞추기를 낸다든가 아니면 여기 막 순서 있다 빵꾸 빵 내서 여기 가 해놓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 그렇죠? 그래서 가는 대부분 뭐 전주화약이나 아니면 집강소 이런 걸 냈는데 지금 요건 등장을 빡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그냥 제시를 해준 거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라고 을사의병이겠죠. 을사의병 1905년에 있었다. 두 번째,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었다라는 건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년에 있었다. 1862년 그렇죠. 자, 세 번째,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기약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인 집강소가 만들어졌으니 3번.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집강소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해서 전주성을 점령했다라는 임술농민봉기다라는 거죠. 1862년 임술농민봉기. 다섯 번째, 홍위 장군으로 불린 곽지우 장군이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임진왜란 때지요. 홍위 장군 곽지우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래서 35번에는 3번이 정답. 우리가 3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땡땡일보 광주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쌍방기세 의원 협의 허막. 그래. 지난 3일 광주역 부근에서 광주국립고등보통학교 학생하고 일본 중학생하고 붙었다라는 거죠. 300여 명이 엉켜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후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막대를 총과 같이 어깨에 메고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난리가 났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광주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1929년이지요. 자, 쌍방 뭐 이렇게 자, 일단 광주 나주 열차에서 우리 한국 여학생이 희롱을 당했으니까 한국 남학생이 그걸 구해줬고 결국에 일본 애들이 조선진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난 거고 결국에 순사가 와서 잡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 학생만 편파적으로 니들을 잘못했네 이렇게 되니까 신간에서 진상조사단 변호사를 꾸려가지고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이 사실을 밖으로 나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열받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됐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아닙니까? 자, 1번 순족이 인사를 계기로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고종의 인사일 3.1운동이고요. 자, 두 번째. 일제무단 통치를 완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1919년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도 역시 3.1운동 이후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9월 달에 통합이 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을 했던 신문인데 29년에 있었던 사건
관계가 없겠죠. 다섯 번째,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조약이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26년 60만 세 운동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 여러 학생 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조직화되면서 막 이렇게 확산되다가 이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3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 천지의 고아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왕태자가 배참하였고요. 예를 마친 데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채 무릎을 꿇고 아래길 제례를 마쳤으면 황제 자리를 오르소서라고 돼 있어요. 임금이 안 오르니까 계속 사양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결국엔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제국 1897년 상황입니다. 드디어 고종이 황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나번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본소에서 대한민국 국제를 잘 상의하고 확정하여 보고하라라는 조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 의견을 수집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국제는 언제 반포합니까? 2년 뒤인 1899년에 반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 97년에서 99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1번. 영어 아리랑을 1926년 단성사에서 개봉하지요. 두 번째.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한 백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민공동회는 1896년 관민공동회죠. 1898년 1898년에 있었던 관민공동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97년, 98년, 99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 10여 차례 만민공동회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만민공동회, 그것이 관민공동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예요. 참고적으로. 세 번째,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유경공원은 1886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최초의 관립, 근대적 관립학교. 네 번째,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경부선 1905년 이후에 있었으니까. 다섯 번째, 근우회가 1927년에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돼서 정답은 2번. 우리가 이제 칠판을 좀 지우고 38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8번으로 들어가자. 자, 38번 페이지가 바뀌었죠. 38번입니다.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오른 것.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선생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김혁은 나철이 창시한 뭐예요? 대종교지요. 대종교 나철 5기호. 그래서 단군 신앙을 창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신앙 우리 민족 종교 대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됩니다. 대종교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을 한번 볼게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을 했다라는 거 천도교지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개창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장섰다라는 거. 역시 천도교의 활동이에요. 세 번째,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을 했다라는 거. 스크랜튼이 만들었는데요. 스크랜튼 개신교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강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1911년 단군신앙 대종교의 독립운동 단체죠. 그래서 이제 군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광단이 이제 1919년 그 확대 개편돼서 김주하진의 북로 군정서군으로 확대 개편된다라는 거예요. 4번이 맞고요. 5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거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3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9번. 밑줄 긋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어제 12일 상호 10시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2개가 투척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투탄. 그렇죠? 비석과 분실 인사계실에서 던진 한 개는 책상 위에 떨어져 폭탄이 터지지 않았고 다시 회계 과장실에 던진 한 개는 유리창에 맞아 즉시 폭발되고 산산이 부서지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시면 폭탄을 던진 사람은 즉시 종척을 감췄고 지금 엄중 탐색 중이고 열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폭탄을 던진 사람, 그가 소속된 단체 뭡니까? 김익상 의사지요. 김익상 의사,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요. 1921년 상황입니다. 자, 이 김익상 의사는 어느 단체의 소속이에요? 의열단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다라는 거죠. 지금 단체를 물어봤죠. 그래서 의열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만주 길림에 조직을 한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자, 1번 조선혁명선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 의열단 행동 강령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김원봉 선생의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흔쾌히 작성을 한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선언이다. 두 번째, 윤봉길, 이봉창 등이 활동을 했다. 한인 애국단이죠. 김구가 1931년 상하이에 조직을 했다. 세 번째, 파리강화회에 독립천원서를 제출했다. 김규식 선생입니다. 파리강화회. 네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신민회지요. 다섯 번째,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라는 신덕영 선생이 중국의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개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잘 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 내용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이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구인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벌써 정답은 찾았으니까요. 39번에 1번이 정답이죠.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례.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언제냐, 연도가 언제고 상황이 언제냐, 이 다음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중일전쟁이 시작한 직후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습격했죠. 이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시작된 직후 지금 막 두 번째 겨울을 났다. 두 번째니까 3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무튼 우리는 벌써 난방용 석탄이나 심지어 연탄을 구하는데 어렵고 지금 보면 벌써 끝났어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지우고 중일전쟁 이후 37년 이후를 찾아봐라. 이래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1번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다라는 거죠. 1927년 조선 농민총동맹 그리고 조선 노동총동맹 이렇게 분화가 되니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두 번째 사회주의 세력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으니 1926년 사회주의 정우회 선언으로 인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인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은 1941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에요. 일단 맞고요.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네 번째,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대첩이죠. 1920년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요. 다섯 번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1929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4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총사령관 박상진이 이끌었던 단체입니다. 김한종 의사 순국기념비인데 지금 보면 박상진 총사령관, 그래서 단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벌써 끝나야 되는데 김한종 의사는 이 단체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을 모집했고 도교 면장인 박용화 처단을 주도했고
국제경찰에 체포돼서 박상진과 함께 대구 영무소에서 순국했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광복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의 주도로 군대식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자진 장군이 가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지요. 최기중에 그 풍기광복단이 이제 바뀐 거죠. 1913년 됐습니다. 1번 공화정치의 군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공화정을 지향을 했고요. 1번 맞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되었다라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고, 그러면 임시정부 주도로 만든 것은 뭐 한인애국단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런 단체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대한독립군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대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한국광복군을 쓸까요?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구미위원부니까 틀렸고,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군과 함께 영릉과 혁의 군영 조선 혁명군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합세해서 영릉가에서 대승을 거뒀던 한중연합작전이죠. 그래서 41번에는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2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찾아야 돼요. 본 국민대표회의는 아이고 이거 벌써 끝나야 되는데 뭘 물어봤어요? 국민대표회의요. 자, 보세요. 국민대표회의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1923년에 이렇게 열립니다. 자, 임시정부가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임시정부, 그래서 그 요인들이 갈리게 되죠. 사상적으로 분화가 돼서 뭡니까? 그 창조파, 그렇죠? 임시정부를 없애자라는 창조파. 아, 무슨 소리냐, 힘들었는데 개조파가 있었고요. 아, 무슨 소리냐, 현행이 좋다라는 현행 유지파, 이렇게 해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창조파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1923년 지금 시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23년 상황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뭐 정답 딱 나왔네요. 1번 가번에 있네요. 그렇죠? 1919년부터 25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고요.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헌법이 개정되죠. 그래서 개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3번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일제정책, 일본 애들이 뭐 일제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다니는데 일단 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안으로는 세계적 불안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민의 창달을 강구하고 교육제도를 개정해서 교화 보급의 신견을 이루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아래 보면 누가 얘기했어요? 사이토, 마코토, 이 3대 그 조선 총독인데 1919년 8월 달에 부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면 막 교화,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잘 살아야겠다라는 기만적 통치죠. 기만 통치. 우리는 기만 통치보다 문화 통치가 더 익숙하죠. 그래서 1920년대 상황이다라는 거죠. 기만적 문화 통치가 있을 때 찾아보자. 자, 1번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국민징용령, 그래서 전쟁 이후 전시 상황이죠. 됐고, 자, 두 번째 한국인에 의해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은 1912년, 그래서 무자비하게 때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쌀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이것이 1920년대 상황. 네 번째,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사상 얘기가 나오면 1930년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회사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회사령을 철폐했다라고 하면 1920년이고 회사령을 만들었다라는 거 1910년대 상황. 그래서 3번이 정답. 4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가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각선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 신간의 강령이지요. 신간회. 그래서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 그래서 항일 합법 단체였다라는 거. 자, 1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었다라는 거. 1번 정답. 자, 2번. 이상설 이동일을 정 부통령에 선임하였다.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연해주의 대한광복군 정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일제가 조직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죠. 그래서 신민회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있었다. 네 번째.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독립의군부다. 다섯 번째. 우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신민회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44번이 1번이 정답이고 4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5번. 익숙한 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고요. 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고 35년에 민족혁명당을 조직했고요. 37년 민족전선연맹을 결성을 했고 38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습니다. 1944년 군무부장. 그리고 누구예요? 김원봉 선생이죠. 김원봉이고 1942년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1942년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흡수되었다. 자,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 박용만 선생의 하와이에 1914년에 사비를 들여서 군대를 조직했지요. 자, 두 번째.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활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관은 지청천, 그리고 부사령관에는 김원봉 선생이 활약을 했던 것이 1942년에 한국광복군 상황이다. 세 번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안중근 의사지요. 그래서 이토 처단. 네 번째,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부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거 지청천 선생.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었죠. 다섯 번째.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건국 동맹을 결성한 것이 1944년 여운형 선생이 좌우합작으로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1944년 바로 직전에 좌우합작 단체다. 45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6번. 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정부 개헌안 통과로 인정. 27일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는데 제적 의석수는 203석이고 찬성 135표. 그래서 반대 기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안 됐었다라는 거죠. 쭉 읽어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4.4.5입으로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4.4.5입 개헌입니다. 그렇죠? 1954년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승만만 3선이 가능하게 그렇죠? 중임 제한을 철폐한 안건이 4.4.5입 안건이었다라는 거죠. 1번.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제2공화국이죠. 그래서 4.19 혁명 바로 직후에 있었다라는 장면 내각. 두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이것은 유신체제예요. 유신헌법 1972년 이후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이 철폐되었다. 그렇죠. 이승만만 특혜를 받았던 4.4.5입 개헌안이다. 3번이 정답이죠. 네 번째,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위의 대통령제가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 7년 단임이었죠. 됐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0총선거는 언제입니까? 광복 이후에 군정을 거치고 48년 5월 10일에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회가 만들어졌죠.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다. 이것이 50총선거. 그래서 46번은 3번이 정답. 4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47번입니다. 가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자, 가번 무상 원조에 대해서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공유한 3억 달러? 자, 3조 수출입 은행 차관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따라서 국교 정상화 이전에라도 이게 뭐냐? 김종필 오이시라 메모지요.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끄적끄적 한 거죠. 1962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나번 한번 볼게요. 제1조 최악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하고, 그리고 제2조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한 모든 협정은 다 무효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일 기본조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일 기본조약인데 이름이 기본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자, 메모가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됐고, 발견이 아니고 유출이 되면서 누가 학생들이 등장을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4년에 6월 3일 날 6.3 항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3 시위로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있고 계엄령 선포에서 밀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였다. 1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지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기업령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상황 딱 들어가죠. 세 번째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49년 이승만 정부였다라는 거죠. 네 번째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라는 거죠. 1958년 조봉암 씨가 구속되고요. 그 다음에 법을 그냥 완전 진짜 불법 날치기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59년에 사형 그 집행을 해버리죠. 자, 다섯 번째 유상배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은 농지개혁이 아니고 농지개혁법이죠. 그래서 49년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고 50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7번을 좀 지우고 48번 문제 들어갈게요. 48번 들어갑시다. 자,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파악해서 언제냐 시기를 봐라라는 거죠. 국내 대중가요 222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했어요. 긴급조치 9호의 후속조치로 긴급조치. 여러분, 긴급조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신체제예요. 그래서 유신체제는 완전히 그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이 있었죠. 1972년부터 1979년 혹은 1980년까지. 자, 이때가 이제 유신 체제인데, 자, 이때는 그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조치라는 것을 발효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는 뭡니까? 대통령의 판단하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판단하에 국가적인 비상시국이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는 것이 긴급조치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유신체제예요.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때입니다. 1번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회사원. 이게 언제예요? 전두환 정권이에요. 전두환 정권 때 그 뭡니까? 스포츠, 프로야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합의는 김대중 정부로 보시고 그 뭡니까? 착공은 노무현 정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 직원 김영삼 정부 때 1993년 이후에 그 뭡니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볼 수 있었던 상황. 네 번째, 거리에서 자를 들고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 요것이 이제 유신체제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동그라미 해야지. 요것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장발 단속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발도 있었고. 장발 그 바리깡 가지고 그냥 옆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발 기구 가지고 막 밀고 자루 막 재고 그렇게 성추행도 많았고 이때가 이제 유신 체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는 김영삼 정부 때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때 2001년에 외채를 상환하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쪽으로 중심을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신체제 관련된 것은 4번이 정답. 우리가 4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9번,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주화운동 몇 개 있죠? 4.19, 4.19 혁명 있고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6월 민주항쟁이 있고요. 그렇죠? 자,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4.13 호원 조치래요.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19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정부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안 해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으니까 4월 13일 날 정부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았죠. 그래서 60 민주 항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6.29 선언. 정부가 항복하지요.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60 민주항쟁, 6월 항쟁입니다. 자,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은 4.19 혁명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정확하게 6월 항쟁 정답. 세 번째,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4.19 혁명이 될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 됐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요.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지금 보세요. 긴급조치죠. 긴급조치 철폐는 유신체제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긴급조치를 철폐해라. 유신체제 반대한다. 반유신체제 운동이니까 197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에는 6월 항쟁 2번에 있다. 정답. 자, 5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난날 냉전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한쪽 중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었고요. 자, 소련과 국교가 없었다. 단절되어 있었다가 1990년 소련과 국교를 맺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안 나왔네요. 그리고 조금 있다 1992년에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공산국가 외교 관계를 체결한 그 정부가 어디예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를 가지고 북쪽의 외교다. 그렇죠? 그래서 북방 외교라고 부릅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난날 냉전 체제 다른 한쪽으로 종주국이 또 소련과 국교를 열고요. 우호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거 얘기 다 끝났지요. 지금 뭐예요? 노태우 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라라는 거죠. 1번.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1991년 12월 달이죠.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예요. 정답. 자, 두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72년이지요. 1972년 7월 4일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세 번째.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7년이에요. 10월 4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금강산 해로관광. 자,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해로관광이 이루어졌고요. 보통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쪽으로 푸세요. 근데 해로, 육로. 해로는 김대중 정부, 육로는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분명 구분은 해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을 최초로 했다라고 하면 김대중 정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현하였다라는 거죠. 1985년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 왜 풀어봅니까? 모르는 것은 짚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내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푸는 거고, 아는 것은 또 아는 대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정리 잘 하시고 꼭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